네,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공학 11주차 강의 요약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절, 6.9 모스펫 IV 모델과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IDS는 롱 채널일 때와 쇼 채널일 때 다음과 같은 분류에 의해서 ID 셋 값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롱 채널이거나 또는 이 VGS가 VT 값과 거의 유사한 로우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일 때가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쇼 채널일 경우 또는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가 하이, 매우 클 경우 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D 셋 값은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COX 값이 ID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COX 곱하기 VGS-VT 값이 크거나 TOX 값을 줄이거나 VT를 최소화하거나 VGS를 높이는 방안인데, 이 핑크색으로 된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다음 주차에 걸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6.10장은 이제 패러시틱 소스 드레인 레지스턴스인데, 소스 드레인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기생저항 성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썼던 전압에서 이 기생저항 성분에 걸리는 전압 값을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프라임이 붙죠. 프라임이 붙어서 이 IDS 값에 이 VDS나 VGS 값을 프라임 값으로 다 대치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돼서 ID셋 값을 쇼 채널 ID셋 값에 대입을 한 경우엔 이 패러시틱 저항을 고려했을 때 고려하지 않은 값 대비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VD셋 값은 높아졌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에 우리가 10V를 걸어주면 10V가 다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기생저항 성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V를 걸면 뭐 8V가 걸리고 여기서 2V가 걸린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소자 안에 10V를 인가해주고 싶으면 외부에서는 12V를 인가해줘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건 이제 쇼 채널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롱 채널일 때는 인트리직 저항, 채널 저항이 애초에 커가지고 패러시틱 저항은 무시 가능합니다. 6.13절 아웃풋 컨덕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롱 채널일 때의 IVG 커브와 쇼 채널일 때 IVG 커브를 보면은 IDS, VDS, IDS 커브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GDS라고 하는데, 이 GDS가 롱 채널의 경우는 세츄레이션 포인트 이후에서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GDS 값이 쇼 채널에서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확인해 볼 디블 현상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GDS는 클리어 세츄레이션, 즉 이렇게 I 값이 일정한 값으로 딱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볼티지 게인 같은 경우는 GDS분의 GMset, 즉 Vin분의 Vout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게인은 클수록 우리가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GDS 값은 작을수록 좋고 GM 값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GM은 VG가 흔들릴 때 ID가 흔들리는 양이고, GDS는 VD가 흔들릴 때 ID가 흔들리는 양입니다. 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과 디브를 다다음 주차에서 정확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입니다. 모스펫, IC 회로에서의 모스펫, 스케일링과 리키지 성분, 그리고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인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힘을 가했을 때, 스트레인을 가했을 때 이 부분이
채널 랭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빌리티가 늘어나게 되고 I 값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제 쇼채널로 가고 있는 현대 반도체 산업에서 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널 랭스가 줄어들 때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ubthreshold current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subthreshold current라는 게 오프 상태지만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VGS가 VT보다 작을 때는 문턱 전압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은 이때도 전류가 소량 흐르게 됩니다. 이 상태는 아예 꺼져 있는 상태도 있지만 VGS가 0인 상태도 있겠지만 weak 인버전, VT보다 좀 작은 상태, 이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VDS 값에 따라서도 IOF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VDS 값이 하이일 때, 그리고 VGS 값이 0V일 때 흐르는 전류라고 정정하겠습니다. subthreshold current는 VGS는 0V, VDS는 하이 VD 볼트일 때 흐르는 전류입니다. 델타 VG 분의 델타 파이 S를 커패시턴스 모델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에타 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하고, 에타는 1 플러스 C옥스 분의 C 디플리션입니다. 결국 이 값은 1보다는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VGS를 넘기고 양변을 적분해 줬을 때 파이 S는 상수 더하기 에타 분의 VG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subthreshold region일 때 다이어그램인데, 이건 이제 파이스가 아직 EF를 페르미 레벨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버전이 일어나기 전 또는 위크 인버전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파이S와 에타 값을 이용해서 ID 값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I는 이제 이 서페스에서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 배이하기 때문에 이런 비례 관계식을 세워보면은 또 이제 이 에너지 밴드에는 익스포넨셜하게 비례를 하게 되고, 컨센트레이션이, 그래서 이 파이 S를 위에 있는 식으로 치환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IDS가 다음과 같은 식에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IDS가 게이트 볼테이지와 에타 비율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VGS와 이제 로그 스케일의 IDS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DS는 이런 값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에서 룸템퍼레처 상온일 때 원래는 60mV당 10배 증가, 한 스케일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제 에타가 붙으니까 에타 곱하기 60mV당 10배 증가, 즉 에타가 1.5면 90mV, 에타가 1이면 60mV당 한 데케이드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VT 전까지의 그래프는 리니어하게 올라가는데, 이때의 기울기를 S분의 1이라 두고 이 S를 우리는 subthreshold swing 또는 SS 또는 S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식을 볼 때 S는 결국 작은 게 좋고, 왜냐하면 S가 작으면 이 슬로프가 가팔라지면서 IOF 값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슬로프가 가팔라지면은 스위치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 S를 줄이려면은 T옥스를 줄여야 합니다. T옥스를 줄인다는 건 C옥스가 높아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S에 대입을 했을 때
1 플러스 뭐시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브스트레이트의 도핑을 낮추는 겁니다. 바디의 도핑을 낮추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공핍 영역이 줄어들게 되고 그 말은 즉 이 커패시턴스, 디플리션 영역의 커패시턴스 성분도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에 한계점이 있는데 T옥스를 줄이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옥사이드 터널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뢰도 문제, 에이징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한계가 있고요. 이 도핑 값은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는 게 VT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줄이게 되면 VT에 어떠한 변화가, 원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라고 SiO2와 Si 사이에 이 대면에 있는 스테이트들인데 이 스테이트들이 사실은 이제 원치 않는 현상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와 이제 옥사이드 표면에 밴드갭 내부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트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트랩에 이제 그러면 전하들이 딱 거할 수 있게 되니까 별로 좋지 않은 특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줄이면 좋은데 줄이게 되면은 이 서브스트레이트 스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효과를 고려했을 때 커피시턴스 등가 모델로 또 하나 나타낼 수가 있고 얘네를 합치게 되면은 총 이제 델타 VG에서 델타 파이 S의 비율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인터페이스 효과까지 고려를 한 것이고 네. 그리고 VT 롤오프에 대해서는 다음 주차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